네. 또 다른 주의할 점 없습니까? 네, 이게 또 주문을 모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가격을 내가 정해서 살 수는 없는데 이것도 사실은 증권사마다 시스템이 지금 해외 주식 소송 거래도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좀 내가 어떤 증권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증권사는 약 400m 앞 시속 6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주문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은 주문하는 시간에 뭐 위아래 3% 범위 안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저희가 체결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한다든지 증권사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라서 시스템이 달라서 이것도 좀 살펴보셔야 되고 한 주나 10주를 사려면 내가 원하는 가격 내가 사면 되니까 네. 문제가 없는데 공동 구매를 하려다 보니까 얼마에 사질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 아무튼 우리가 사서 찢어는 드릴 텐데 얼마에 꼭 사달라고 하는 주문까지 우리가 다 일일이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2,500원에 사달라고 하고 어떤 분은 2,700원에 사달라고 하면 각각 0.5주씩 사드려야 되는데 그럼 얼마에 사란 말입니까 도대체? 네, 그런 그렇죠. 문제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가격에는 사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것도 네. 원하는 시간에 실시간으로는 사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 또 증권사가 이렇게 주식도 모아야 되고 주문도 모아야 되니까 예. 일을 좀 더 많이 해야 돼서 수수료가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증권사마다 이것도 다른데 한 보통 주식 거래할 때보다 0.1에서 0.2% 정도 좀 더 비싸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되고 예. 세금 같은 경우는 일반 주식 거래할 때랑 동일합니다. 양도차익 비과세. 배당도 0.5주 가지고 있으면 0.5주만큼 배당 받을 수 있고 이 배당에 대해서도 똑같이 15.4% 배당 소득세 뗍니다. 예. 그리고 배당은 받을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증권사들이 전반적으로는 먹고 살기 쉽지 않구나. 네. 이런 서비스까지 한 거 보니 하려면 할 수는 있었다는 건데 그동안에도 그렇죠. 예. 네. 그런데도 아유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럼 넘어갔던 것을 그렇게라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제 이렇게 접근했다는 뜻인데 물론 이제 나이가 어린 투자자들이 꽤 많이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사실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좀 젊은 세대 중심으로 주식 투자 여기가 뜨거웠고 예. 아무래도 소수점 거래라는 게 시드머니가 적은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이 더 관심 많을 서비스라서 증권사들도 미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게 좀 걱정입니다. 특히 소수점 거래 가장 큰 단점이 한 주당 가격이 비싸서 소액으로 그런 주식들을 쪼개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건데 장점이 네. 예. 그런데 원래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비싼 주식이 많지는 않긴 했습니다. 원래 한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한국에 주당 100만 원 넘는 종목이 2종목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50만 원 넘는 종목이 그나마 15개 정도 있었는데 요즘 주가가 많이 내려서 그냥 네, 많이 빠져서요. 50만 원 넘는 종목이 7개밖에 없어요. 굳이 돈 모아서 살 일이 별로 없어졌다. 네, 그래서 가장 비싼 걸 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77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소수점 거래하기는 조금 그렇다. 그래서 증권사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언젠가 다음 주식 장사할 때가 있을 테니까 네. 그때를 기다리면서 미리 시스템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정도. 한 주를 사는 것보단 0.2주나 0.3주로 이렇게 작게 사면 설명해 주신 대로 가격도 내 맘대로 정할 수 없고 네. 비싸게 사실 수도 있고 수수료도 0.1 내지 0.2로 굉장히 비싼 수수료거든요. 들어보면 그렇긴 한데 이게 꼭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이 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건 다 비싼 것 같아요. 되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뭔가라는 건 파는 사람이 크게 사와서 잘게 잘라서 파는 과정에서 마진을 찾는 거예요. 상가도 10분짜리 상가와 20분짜리 상가가 10분보다 2배 비싼 게 아니라 1.7배, 1.8배 뭐 이 정도면 되니 뒤집어 말하면 소액 투자하는 분들은 항상 비싸게 투자한다는 거고 네, 모든 조각 투자 같은 것들이 비슷한 것 다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김현우 소장님, 네. 정부가 환율 때문에 걱정인데 그래서 수출 기업의 선물환 매도를 정부가 도와서 환율이 좀 덜 올라가게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수출업체들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 현재 시점과 그리고 나중에 대금을 지급받을 시점에 환율이 달라지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환율이 1달러에 1,4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격이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짜리 물건이라면 10만 달러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당장에 거래할 땐 이렇게 하면 되는데 1년 후에 물건 넘기고 1년 후에 대금을 지급받겠다 해놓고 10만 달러를 받기로 했는데
1년 후에 봤더니 환율이 떨어졌다. 만약에 1달러에 1,400원이 아니라 1달러에 1,000원으로 떨어졌으면 네. 1억 4천 벌 줄 알았는데 1억밖에 못 벌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최근에 그런데 조선사들의 수주가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조선사들은 마치 아파트 분양처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한 2, 3년에 걸쳐서 돈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받게 될 백값, 이게 환율 변동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어서 그런 환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백값을 달러로 받고 나면 네, 지금처럼 1달러가 1,400원이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혹은 1,500원이면 와 신난다는데 더 감사합니다. 그럴 네. 텐데 환율이 정부의 희망대로 안정이 돼서 그렇죠. 달러당 1,200원이 되면 아이고 돈을 얼마 못 받았네.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달러로 받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위험을 줄이고자 조선사들뿐만 아니라 수출업체들이 이 선물한 매도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1년 후에 뭐 달러를 받기로 했다면은 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오르든 떨어지든 지금 가격으로, 그러니까 1달러를 1,400원에 팔겠다라는 걸 약속을 하는 겁니다. 가을 배추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배추 농가가 그렇습니다. 그냥 밭대기로 얼마에 팝니다. 네. 오르든 많이 떨어지든. 오르면 당신이 먹고 예, 그 대신 떨어지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물어내죠. 네. 그 얘기죠. 반대로 그럼 누군가 이걸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은행이 하는데 선물한 매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은행도 그 입장에서 그래 1달러에 1,400원에 팔게 했는데 1,500원이 되면 신난다지만 네. 반대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다른 행동을 취하는데 뭘 하냐, 어디선가 1년 후에 그 달러를 받기로 한 시점에 돈을 갚기로 하고 10만 달러를 빌려와서 지금 당장 팔아버립니다. 아, 시장에서 지금 환율에 아예 팔아서 그 돈 갖고 있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은행은. 나중에 1년 후에 달라고 하면 그냥 그 돈 주게. 맞습니다. 수수료 받고. 예, 그게 주로 이제 외국은행에서 그렇게 달러를 빌려와서 팔아버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현물 시장에 당장 그 달러가 풀리게 되죠.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는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은행은 이 돈으로 이제 달러를 판 돈, 이 돈으로 대출도 해주고 이자도 챙기고, 그리고 뭐 기업한테 수수료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부는 뭐가 걱정인 거예요? 일단 수출업체가 1년 후에 달러 주기로 했다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네. 은행에다가. 그런데 은행이 그래 고마워 하고 끝낼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해당 기업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기업이 주기로 한 10만 달러만큼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 정도 신용거래를 한 걸로 표시를 해둡니다. 네. 이렇게 처리를 해두는데, 이게 뭐 기업의 규모라든가 신용도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기업의 그 마이너스 통장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그런데 만약에 환율이 지금보다 올라서 1달러에 1,500원, 1,600원 이렇게 되면 네. 그 한도가 1억 5천, 1억 6천 이렇게 잡혀 먹는 거죠. 이렇게 한도,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가 사라지게 되면 나중에 또 그 기업이 선물한 매도를 할 때 한도가 없어가지고 선물한 매도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은행이 이제 선물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장에다가 달러를 팔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행동을 안 하게 되다 보니까 환율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은행들이 좀 신용 한도를 높여줘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좀 높여줘서